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것이 이게 내려와서 황소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무슨 뭐 씨름에도 황소 한 마리 주고 이러잖아요. 예. 자, 그럼 2대 단군 부루로 넘어가겠습니다. 2대 부루 때는 그 3년상이 나와요. 우리나라 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사직 대령과 사도 그 소련이라는 사람이 부모 상을 당했는데 3년간 서러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C 2231년에는 그 지금의 산동성 낭야 청도시 있는 데에서 정전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저번에 내가 그림도 그려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BC 2215년에는 동그라 그 밑줄 그으세요. 석자장. 석시예요. 석자장이 천부경을 참고로 하여 신사신전 밑줄 그으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말하면 교회 같은 거예요. 불교로 말하면 사찰이고 종교를 섬기는 그렇죠. 신사신전으로 시작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신사신전이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환인 환웅 단군의 그 위패를 모시는 거 있고 원래 그거는 위패를 모신 거고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신을. 그게 신사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을 갖게 했다. 그 다음에 삼신전이 있죠. 그거. 삼신전이 바로 그 아까 환인 환웅 단군입니다. 그래서 그 위패를 봉안해서 모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종묘나 이런 데 가면은 문묘나 가면은 위패를 모시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화가가 있어. 어화가라는 거는 그 제학가가 있죠? 우리가 어떤 찬송가가 있고 뭐 어디 찬불가도 있고 뭐 이렇듯이 노래로서 왜? 아까 우리나라의 마고성이 최초에 뭐예요? 하늘의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음악이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에는 소리도 바치는 거예요. 소리. 그것이 어화가인데 그 내용은 뭐 어화 우리들 조상님네 크신 은혜 높은 공도 배달나라 우리들은 누구라도 잊지 말세. 어화 우리들 누구라도 사람마다 궁이라. 이래 궁이다 이걸 해석을 못해. 황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궁시다. 천선민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굳게 뭉친 같은 마음 배달나라 영광일세. 천년만년 크신 은도 한백엄이시여 한백엄이시여. 자요. 한백엄도 내가 거의 풀이를 해서 환인 배달 임금의 그 앞자를 따가지고 그리고 뒤에는 임금할 땐 검을 따고 이래서 한백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말이죠. 영계소문인가 어디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영계소문이 우리는 사람마다 궁이라 이거를 화살로 봤어요. 큰 화살이라 이러고 그 다음에 한백엄도 칼을 쳐들고 한백엄이 무슨 보검 같은 쓸 때 그런 걸로 해석을 했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상고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궁이라고 하는 거는 천손민족이고 한백엄이라는 건 환인 배달 임금의 축약입니다. 축약해서 이것들을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자, 3세 단군 가륵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을 구월산 당장경이라는데 우리나라는 뭐 구월산을 황해도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 무슨 뭐 이덕일 소장이니 뭐 누구 뭐 어떤 교수하고 식민사관 싸우는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걔네들은요. 엉터리 사학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까 이런 것도 유물이 다 나오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국에 유학 갔을 때 교수들이 아주 점잖은 것 같지만 걔네들은 이 속어를 많이 써요. 이 얘기가 왜냐면 우리나라 그 일제 때 받아들이는 그런 사학 같은 거 날조된 사학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걸 일일이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거를 극복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걸 싸우는 시대였는데 왜?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오히려 영국 애들이 얘기하듯이 그 블러디해, 그거는 러비시해, 그건 스튜피드해,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상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운다는 거는요, 서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아규먼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그 같은 거는 그 러비시 같은 이론 가지고 뭘 자꾸 얘기하냐. 어?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70년 동안 바뀌지 않고 그런 생각하는 게 스튜피드하다 이거예요, 지금. 예? 여기는 막 다 써요. 뭐 운전을 엉터리로 해도 스튜피드 뭐 안 쓰는 게 없어요. 좋은 단어 하나 가르쳐줘. 이게 나쁜 단어. 얘네들은 또 좋다는 건 러블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 러블리 그래. 예? 예, 좋다는 건 전부 러블리라는 소리 많이 써요. 조금 삐뚤어지고 섬나라 사람이니까 네로우 마인디드하고 좀 뭔가 그런 편협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단어들이 아닌가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어화가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는 군가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지금 3대 가르가죠. 가륵일 때는 또 중요한 게 BC 2181년에 삼랑을보룩 동그라미 하세요. 에 의해서 국문정음 38자를 만들어 이를 가림토 문자라고 하였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게 삼랑을보룩이 만든 38글자의 국문정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종 때 이 세종한테 이거를 보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문헌을. 그래서 세종이 집현전학자를 통해서 이 중에서 쓰지 않는 거 10자를 버리고 리모델링해서 훈민정음 28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역사를 모르니까 세종대왕이 자꾸 창제를 했대, 새로. 연구를 해서. 여기 근거가 다 있잖아요. 여기 역사에도 있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음이 뭐예요? 정음. 정음하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이거 올바른 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옛날 우리 민족에 내려왔던 천음이었단 말이에요. 천음. 하늘의 소리를 정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올바른 소리가. 그래서 이 국문정음이나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하늘의 소리를 내포하기 위해서 원방가 이게 자음이고요. 모음은 아래와 의 이렇게를 결합을 해서 정음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원방각이 뭡니까? 이제 천부경을 배우기면 알겠지만 천지인이 바로 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신. 하나가 천지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똑같죠? 하나가 천지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천지인이라는 것은 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만든 게 정음이다. 그러니까 이 정음은 과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의 소리였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 근거를 얘기했어요. 세종실록 25년 1443년 10월 9일 우리 한글날로 기념하죠. 정인지가 발문을 썼어요. 옛 전차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창제한 게 아니라 옛날의 전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국문조금 38글자에서 훈민정음 28자가 나왔는데 일본 놈이 이것까지 또 알아가지고 아레아가 이게 하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손민족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글 합자를 통해서 네 자를 또 빼버려요. 그게 아레아, 옛 이음, 옛 시옷, 반치음 이 네 개를 없애요. 복원을 해야 돼. 요거는 이제
그렇죠. 요거는 발음이 안 됐지만 요거는 아니라 우리가 천손민족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단군의 역사를 신화로 가리키고 뭡니까? 일본의 여신을 믿으라 이거예요.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그게 신사참배예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의 여신을 믿어라. 그 다음에 BC 2180년에는 고솔이라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인 배달유기라는 것을 편찬했는데 이것이 이제 쭉 내려오다가 고구려 영양왕 때 태학 박사인 이문진이 이거를 요약해서 신집을 편찬했어요. 신집 5권을 편집을 했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이게 있었으면 우리 단군조선의 역사를, 귀한 역사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또 책에 보면은 외규장가 그 강화도에 보관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 군대 로스 제독이 와서 약탈할 때 이 책도 가져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일 고대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근초고왕 때 고웅이라는 사람이 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교과서에는 실리죠. 그런데 지금 잔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일본 애들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고대 백제사나 같이 이런 단군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으면은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백제사에 대해서 헌하게 합니까? 일본 서기가 언제 썼는 줄 아세요? 일본 서기가 720년에 우리나라는 고대에 있는 자료들을 다 뺏어가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게 1145년 고려 인종 때 쓴 김부식 선생이 쓴 삼국사기란 말이에요. 삼국사기가 삼국시대에 쓴 게 아닌데 고려 인종 때인데 일본 서기보다도 시일이 더 지나요. 일본 서기가 더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일본 서기보다 일본의 건국보다 더 앞선 것들은 강제 통치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히 데라우찌라는 초대 그 총독이 와서 여기 북촌마을, 여기 양만마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대마도도 조선 땅이니까 대마도, 북만주 이런 데에서 그냥 30만 권을 걷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단군조선을 그때 다 없어지고 무조건 친일파 역사학자는 단군은 없었던 역사다. 단군은 신화다. 이걸 아주 모시백에 있게끔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비밀로 2007년도 그 제7차 국정교과서 개편 때 신석기 시대 때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 때 부족국가였다라고 몇 줄 들어갔어요. 교과서에. 그날 2007년에 와서요. 2007년이나 돼서 그만큼 일본의 그 당시에 압력이 강했는데 그거를 황골 탈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브로디하고 러비시하고 스튜피드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상종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걸 연구해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빨리 합시다. 제4대 오사구. 제4대 오사구 때는 그 동생이 오사달이에요. 그걸 몽골리안 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몽골리안 한. 그러니까 몽골족이 단군조선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비한 약초가 산삼이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하나라 사절이 입조, 조공을 바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라가 제후국이라는 거예요. BC 2133년에는 원공패전, 그러니까 조개에 구멍을 뚫어서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해변가 가서. 그것이 옛날에는 그 조개돈이었어요, 조거. 원공패전. 이거 이제 저기 지방에 무슨 박물관 가서 이런 게 발견된다고 그 나열돼 있는데 무슨 용도는 모른다고 그래요. 이게 돈이었어요.
원궁표전을 모르더라고. 거기 또 나오죠. 같은 해 8월에 중국 하나라 사람이 와서 조공으로 특산물을 바치고 신서를 구입해 갔다. 그러니까 이 단군, 이게 훨씬 문화적으로 강국이죠. 왜? 신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천부경이라든가 성리학 나오기 전이구나. 그런 어떤 하늘과 관계된 그런 책을 가져가고 바친 거는 특산물인데 동물 가죽이었어요, 주로. BC 2132년에는 살수상류에 조선 공장을 매서 배를 띄웠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게 단군이 말이죠. 강화도 첨성단에 여기 왔잖아요. 강화도 첨성단에 아까 천신제 드리러 왔잖아요. 뭐 타고 왔는가가 궁금했어요. 배 타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상륙할 수 있는 데가 있대요. 마리산이 강화도 맨 밑에 있어요. 여기 마리산이.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또 이렇게 말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강화도는 또 헤엄쳐서 왔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오리발이 있었나 내가 그랬는데 배 타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선 같은 거겠죠. BC 2119년에는 하나라 상왕, 이거 하나라의 왕 이름이다. 그래서 인신과 덕을 이뤘다는 건 뭐냐면 아까 단군 조선은 하나님의 이치와 뜻대로 통치해 나가는데 그거대로 통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후국가인데. 그러니까 경찰국가에서 그럼 징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라 상을 식달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정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